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부터는요, 우리 종합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을 먼저 공부했거든요. 나머지 소득을 논점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파트는, 앞으로 배울 파트는 우리 실무 3점인 있죠. 기타 원천징수에 대한 이론적 베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 가끔 소득세가요, 두 문제 나올 때가 있어요. 이론 문제가. 한 문제가 보통 나오는데 이론 문제에서 두 문제까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사업소득하고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파트가 있다고요. 그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위주에 대한 이론 준비도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대비해서 한 5점 정도 돼요. 그거 하기 위해서 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금융소득 중에서 이자 배당, 금융소득 이자부터 먼저 할게요. 자, 이자의 정의는요, 말 그대로 자금을 사용한 대가로 받는 거, 이거를 그죠, 이자라고 정의해요. 그러면 우리 열거되어 있는 있죠, 요 항목에 대해서 포괄주의가 바로 요걸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개념이 요 두 개라고요. 국내에서 받는 이자, 예금 가입하면 받는 거, 채권을 사면 받는 이자, 뭐 이런 것들을 그죠, 이자 소득이라 하는 거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네 번째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환매채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환매채가 있잖아요. 바로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기 위한 도화선이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얘가 환매채가 뭔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채권 정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이걸 왜 이자 소득으로 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IMF 때 얘기해요. IMF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그죠? 우리가 투자자가 있습니다. 투자자, 그러니까 예금주가 되죠. 자본가가 있는 거예요. 자본가가. 근데 은행에서 IMF 때 은행에서 투자자가 예치를 해야지 그걸 가지고 있죠. 뭐 다른 데 빌려주고 예대 마진을 남겨가지고 운영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위험하니까 금을 사서 있죠. 현금을 보관하려는 심리가 있죠. 은행에 맡긴다고요. 예전에 그래, 은행에 맡겼다고, 그죠, 지불을 못해서 난리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예치를 할 때 상품을 만든 거예요. 보통 이자가 되면 어떻게, 이자의 개념은 이렇거든요. 이자의 정의는 일단은 1단계가 뭐죠? 1단계가. 자금을 예치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은행에 사용하고 대가로 지급하는 거. 사용 대가를 지급할 거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돼야지 뭡니까? 대가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이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자 소득의 정의 요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지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이상한 걸 하나 만든 거예요. 이 시점에 요 똑같은 모형인데 은행이고, 이거는 투자자라고 볼게요. 첫 번째 보니까 자금을 예치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판매하는 거예요. 10억에 판매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그죠? 나의 금융상품을 사세요, 이 말이에요, 얘한테.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사면 뭐 해줄 건데, 그러면 대가로 얼마를 줘요? 얘가 얘한테 뭔가 자금의 예치가 아니고 뭡니까? 판매 대가로 주죠. 판매 대가로 10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옵션을 붙여요. 어떤 옵션을 붙이냐면 재매입 약정, 재매입 약정. 환매채. 환매채란 말은 채권을 다시 사줄 걸 예정하고 뭐예요? 이 채권을 판매하는 거예요. 상품을. 그러면 5년 뒤에, 3년 뒤에 15억에 사주겠다는 약정을 하는 거예요. 환매채. 그러면 나중에 은행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한 매매가로 이걸 사주잖아요. 재매입가로 뭡니까? 재매입 약정에서 재매입가로 15억 원에, 그죠? 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10억 주고 3년 있다가 10억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차익이 얼마 남죠? 5억. 이 5억에 대해서 과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우리 소득세는요, 열거주의잖아요. 어디에도 이런 소득이 열거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게 찝찝하네. 그죠? 이자 맞는데 이거 열거할 수 없으니까. 그럼 이 받는 사람은 과세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다고요. 다 빼먹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연도에 뭐예요? 그죠? 열거를 하는 거예요. 환매채, 매매차익. 이건 이자야.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신종 금융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또 빼먹고. 이거 숨바꼭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짜증나서 어떻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체 금융상품은 새로운 있죠. 열거할 수 없는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적용할 때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만들어내니까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앞으로 모르겠지만 해보고 실제로 자금을 사용하고 그죠? 대가 성격이라면 무조건 뭐예요? 이자로 볼 수 있도록 과세할 수 있도록 요 한 줄을 명기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포괄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요, 채권 정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이라면 이걸 환매채라고 하잖아요. 환매채. 보통은 일반적으로 환매채라 하잖아요. 환매채. 그죠? 환매, 그죠? 조건부 매매 차익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환매라는 거는 다시 매입을 해줄 걸 약속한 채권, 요걸 얘기한다, 그죠? 요게 첫 번째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자예요. 이자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여기 보면, 그 다음 거,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요거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죠. 두 번째가 요거가 돼요. 자, 저축성 보험인데요. 그럼 보장성 보험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앞에 굳이 뭐가 붙어 있나요? 10년 미만이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10년도 안 되는 있죠. 보험, 저축성 보험. 저축성 보험의 정의는 뭐냐면 내가 불입한 보험료보다 만개 받는 금액이 더 큰 거를 의미합니다. 내가 불입한 납입보험료는 1,000만 원. 1,000만 원. 나중에 받는 거는 1,200이다. 이렇게 가정하면. 그러면 200만 원은 그죠? 불어온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 납입보험료는 1,000만 원, 만기 거는 1,200. 그럼 200이 올랐잖아요. 보험 차익이라고 해요. 요거는 이자로 보겠다. 되겠죠? 대신에 그러면 여기서 단서에 10년 미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이상은요, 비과세 상품이 됩니다.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은행에 가보시면 플랜카드에 있죠. 그죠? 10년 이상 저축하시면 세금 한 푼도 안 떼는 그죠?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세요라고 선전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이라는 기간이 뭐예요? 장기라고 보고 그거는 비과세하고 10년 미만의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요, 요거는 이자로 보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게 여기 있어요.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들어가면 공제조합이 있는 기업 회사가 있죠. 약간 큰 회사가 보면 종업원들이 그저 조직한 조합이 있다고요. 공제조합비를 내면 한 자를 뜨면 10만이라면 10만을 내면 그걸 모으는 거예요. 제가 급여 대장에 공제조합비가 10만 원, 내가 한 계좌 1자 하면 10만 원 빠지고 두 계좌 하면요 20만 원 빠져나간다고요. 그럼 그렇게 해서 계속 불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직원들이 모아가 조합을 만들어가 그 대부 사업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이율, 저도 옛날에 회사에 있을 때 돈 좀 빌려봤는데 이율이 뭐 1점 몇 프로. 아니, 이율이 뭐냐면 제가 빌릴 때 차익금리가. 왜냐면 제가 있는 돈을 담보로 하니까 1점 뭐 몇 프로 이렇게 빌릴 수밖에 되게 싸게 빌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퇴사를 원인으로 뭡니까? 조합 탈퇴가 됩니다. 입사를 원인으로 조합에 가입되고요. 퇴사를 원인으로 조합에 탈퇴가 되는 거예요. 공제조합은. 그럼 공제조합을 이제까지 내가 재직하면서 조합비 납부를 1,000만 원 했다고 하면 나중에 그죠? 퇴사할 때 공제조합 정산해 준다고요. 그럼 1,200만 원 그죠? 받는 걸 받았다면 200의 정체는 뭘로 볼 거냐 이거잖아요. 200도 이자로 보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제조합비에 뭡니까? 초과 반환금은요.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도 이자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그죠? 우리 시험 문제 깔아주는 베이스고요. 그 다음 한번 보죠. 시험에 이제 본연적인 건 바로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그죠? 시험에는 얘가 나오죠. 반드시 얘를 기준으로 내오죠.
자, 비영업대금 이익 이렇게 보겠습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이 뭔지 보죠. 여러분 앞에 빗자를 빼면 뭐가 되죠? 영업이죠. 대금이 뭐죠? 대금. 대부업을 얘기하는 거야. 즉 영업적으로 그죠?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익은요. 바로 외부적으로 있죠. 대부업으로 그죠? 대부업을 표창하면서 이 돈을 빌려주는 성격이 됩니다. 얘는 계속 반복적이고 얘는요. 바로 가득한 소득이 있다라면요. 이거는 사업소득이 되죠. 여러분들 뭐 사나모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개인사업자라면 그죠? 러시앤 키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분들의 놀이는 미즈사랑 뭐 그런 거 들어봤나요? 그 수은 날강도들이에요 보면. 네? 맞아요. 상금융이죠, 그죠? 네, 상금융 업체인데 그런 거 말고 우리 개인사업자가 뭡니까? 그죠? 대부업체 등록을 해서 쓰는 뭐 땡땡 뭐 있잖아요. 뭐 전당포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 IT 전당포 이런 거 있잖아요. IT 전당포가 뭔지 아세요? 비트코인 아니고 카메라 맡기고 돈 빌려가지고 뭡니까? 안 갚으면 그거 팔아가지고 하는데 그게 전부 다 대부업체예요. 그런데 뭐. 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얘기는, 그러면 얘가 있잖아요. 돈 빌려주고 사용대가로 있죠. 그죠? 돈 받으면, 그쪽 업체에서 돈 빌려주고 사용대가로 받으면 얘를 뭐야? 소득을 뭘 볼 거냐 이거잖아요. 영업대금 이익은요? 사업소득이라고요. 그럼 비영업, 우리의 목적인 이자로 보는 비영업대금 이익은 뭐냐 이 말이잖아요. 앞에 빗자가 붙었잖아요. 그럼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익이지만 영업적인 대부업을 표방하지 않고 빌려주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예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법인한테 돈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내가 법인한테 빌려주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내가 영업 대부업체가 아닌데 내가 영업적으로 빌려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예요? 일시우발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가장 뭐 친근한 거, 뭐 친척한테 1억 빌려주고 월 100만 원 이자 받는 거 있잖아요. 내가 그저 대부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비영업적으로 있죠. 돈을 빌려주고 사용대가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야? 비영업 대금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원천징수세율 알아야 됩니다. 25%라는 거 꼭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시험 문제 얘를 꼭 내요. 어디서 내느냐 하면 여기서 내요. 나중에 여러분들 기타 원천징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내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이자의 배당에 대한 걸 해라. 소득자는 그죠? 지금 여기에서 소득자별 이자 소득인데 지금 이렇게 나와요. 소득자가 주식에서 대안이에요. 아마 그러면 왜 법인세도 아닌데 소득세에서 나오냐고요? 그리고 돈 빌려준 상대방이 뭡니까? 소득세법이면 그쪽에 원천징수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소득자는 내국법인이면 이자에 대한 있죠. 원천징수세는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이자 소득은 14%고 25%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법인이 대부업체입니까? 여기 일반 그죠? 대안은 그냥 일반적인 대부업체란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거래는요, 돈 빌려주고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는요, 여기 얼마가 되겠습니까? 25%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 14%는 될 수가 없어요. 14%는 금융기관이 들어가야 돼요. 은행에서 돈 줄 때 띄고 주지 않습니까? 14% 띄고 주잖아요. 금융기관이 아니면 그냥 사인간에 하면 무조건 25%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다는 뭐예요? 이렇게 이율이 나오면 다 2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거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주문에 따른 종물이죠. 이거 외상매출금의 연체이자는 물건 팔고 돈 받기로 했는데 제 날짜에 안 갚아서 부처가 연체이자 주는 거는요. 그거는 사업소득에 파생한 거니까 사업소득으로 봐야 된다. 그죠? 이자지만 뭐야?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고 이거는 생략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자는 정리가 다 됐는데요. 비과세 이자가 있어요. 비과세 이자 소득은 하나가 딱 있어요. 법인세하고 똑같아요. 신탁에서 공익적으로 사용할 이자는요. 공익 신탁의 이자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자 소득의 구조를 한번 보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자를 100만 원 받았다 가정할게요. 100만 원 받았다. 근데 비과세가 아니다. 그럼 총수익 금액은요?
100만 원이 되잖아요. 근데 필요 경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곧 뭐예요? 이 금액이 곧 이자 소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자 소득은 이자 소득이 곧 뭐예요? 이자 소득 금액이 된다. 시험 문제 이자는 필요 경비 없다면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 소득에 있죠. 수입 시기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수입 시기가 쭉 나와 있잖아요. 이건 보니까 외울 수 있겠습니까? 뭐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죠? 이걸 출제하면 되게 사람들이 힘들어 하더란 말이에요. 실제로 힘들고, 그죠? 그럼 이거를 외우는 방법은요? 내가 못 외우면 놈도 못 외우니까 외우지 않는다고요? 그럼 틀리하더나? 네,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외울 때 이렇게 좀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있죠. 가장 있죠. 보편적인 이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걸 외우고, 그 다음에 약간 배정된 걸 외우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자 소득일, 제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고 적어 놨잖아요. 그죠? 권리 의무 확정주의의 확정의 개념은 뭐라고 했죠? 확정은 현금을 받거나, 그죠? 우리가 계약행위를 하면 법률상 확정이 된다고 기속을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현금을 기속을 가지고 현금을 기준으로 기속을 따지는 걸 현금주의라고, 계약은 서로 약속한 거, 계약자끼리 약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약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리 의무 확정주의고 기속을 정하는 대원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일단은 그죠? 그럼 이자에 대한 있죠. 기속에 이자 소득의 그죠? 기속에 대한 원칙이 뭘까요? 원칙. 가장 기본적인 거. 수입 시기에 언제 돈 벌었다고 하는 기준 시기를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잖아요. 쭉 보면 우리가 보통 여기에 채권에 보통 투자합니까? 우리가 뭐 사채랄지 이런 거, 뭐 공채 이런 거 삽니까? 안 삽니까? 잘 안 사잖아요. 그죠? 우리 현실적으로 녹아있는 거는 그냥 뭐 보통 예금이나 정기예금에 그죠? 가입해서 이자 주잖아요. 그게 일반적인지 아나? 그러니까 원칙은 그죠? 보통 예금의 이자잖아요.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보통 예금의 이자고 여기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속이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이렇게 돼 있죠. 즉 원칙은 현금주의라고요. 우리나라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현금주의가 되는 거죠. 현금주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 기타 뭐 원칙에 뭡니까 뭐 기타라고 해야 돼. 기타 원칙보다 가장 대표적인 기타에 보면 채권이 있잖아요. 채권은 기명 채권이 있고요. 무기명이 있어요. 무기명이 있고 기명이 있습니다. 자, 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받을 자를 기록해야지 금융실명제 위반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기명채권이 일반적이라고. 기명채권. 기명, 너가 내가 언제 이자를 주기로 뭡니까? 약속이 있잖아요. 채권을 발행할 때 약속을 한 거라고요. 근데 우리 IMF 때 그죠? 돈의 원활한 채권 발행을 위해서 자금 출처 조사를 면제한 묻지마 채권, 비실명 채권이 있어요. 그냥 한시적으로 그죠? 무기명 채권이 지금 있죠. 존재하고 있다고요. 무기명이란 말은 누가 이자를 받는 거를 기속을 안 하고 그냥 그 채권을 들이밀면 돈 주는 게 있다고, 이자는. 그게 우리 IMF 때 그죠? 금융실명제를 제외하고 무시하고 한시적으로 그죠? 채권을 발행한 적이 있다고요. 묻지마 채권. 그러면 묻지마 채권 기명이라면 약정주의 아닙니까? 약정주의죠. 그죠? 그러니까 기명은 어떻게 됩니까? 약정에 의해서 이자를 니하고 내고 언제 주기로 한 날, 뭐 이 날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계약행위를 했을 거니까. 하지만 무기명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고 누군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무기명은 무조건 현금주의로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기명은 현금이다 이 말이에요. 현금주의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따라가죠. 그게 먼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그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잖아요. 기본적인 예금은요, 현금주의고, 채권은요,
기명이면 약정이 한 거고, 무기명이면 현금주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면, 보세요. 비영업 대금 이익이랄지, 요거 환매 조건 무매매 차이, 니하고 내하고 계약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앞에 뭐예요? 뭐 약정 이런 게 붙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비영업 대금 이익이, 그죠? 원래는 약정에 의한 지급이 맞잖아요. 그죠?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 법이 조금, 그래서 실제 지급을 하고, 현금주의하고 약정주의 중에 빠른 날을 원칙으로 한다. 근데 대부분 사인 간에 계약할 때 어떻게 하면 네 이자 언제 줄래? 약정하지 않습니까? 그날따라 보통 이자를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정주의가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 디테일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있으면 약정에 의해서 지급하기로 한 날이고, 상대방이 없이 모르면 무기명입니다. 현금주의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우리 가장 대표적인, 그죠? 현금, 예금, 보통 예금의 이자는 현금주의를 표방한다. 요렇게만 알면 우리가 시험 문제 딱 할 때 체크할 수 있어요. 가려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포기하지 말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해서 이자 수입 시기는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 세무일급에서 이론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과연 이 예를 낼까? 그래서 아까 전에처럼 의료비 공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내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까지 디테일하게 잘 안 내는데, 예를 내면 어떻게 돼요? 틀려라고 내는 거예요. 그거는 틀려주세요. 이런 법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당수도 우리 오늘 금융소득까지는 해야 돼요. 그래, 내일 나머지 거 좀